네, 반갑습니다. 자, 2차 C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C 수업은 이제 일곱 번째 인터넷 소비자 소비의 변화고요. 먼저 이제 일곱 번째 소비의 변화는 셀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죠.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뭐 전 세계적인 뭐 현상이긴 한데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이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뭐 물가가 오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인건비예요. 인건비. 내가 이거를 지금 예, 인건비인데 뭐 인건비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근로수당을 통해서 받는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이런 것들도 이제 인건비를 많이 이제 올렸죠. 최저임금이 거의 뭐 한 몇 년 만에 정말 한 거의 뭐 두 배가 될 정도, 두 배 이상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뭐 정말 조삼모사 같은 내용이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의 뭐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이 두 배가 됐다라고 조화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바 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알바 자리가 더 줄어들 거고요.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 경제학 책에도 나오죠. 경제학 책에도 임금 요소를 올려버리면은 당연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됐고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오히려 더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소비를 안 하고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자 소비자들이 오히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점점 어렵다고 하는 게 이게 소비를 자꾸 줄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아끼면 어디다가 많이 아껴요? 제일 먼저 이제 자기 꾸민비 이런 것들을 줄여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 뭐 과거에 3주 만에 한 번 갔었으면은 4주에 한 번 가든가 5주에 한 번 가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헬스, 뭐 골프 이런 이제 뭐 필라테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점점 더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자 그리고 또 외식에 대한 내용들을 줄입니다. 외식에 대한 이제 소비를 이제 줄여요. 뭐 밖에서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밖에서 네 번 먹을 거 두 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외식에 대한 이제 소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이제 가게를 갈 때 정말 이제 찐 맛집이라고 불리우는 뭐 핫한 플레이스, 힙한 플레이스 이런 데 가려고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탁 이렇게 지갑을 닫아버리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셀프로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뉴 프로슈머라고 해요. 프로슈머라고 하면은 프로듀스, 프로듀스의 이제 그 합성으로서 직접 필요한 제품을 가공하거나 해결하며 비용을 절감한 동시에 개성을 추구하는 알뜰 소비자다라고 보실게요. 자, 이런 이제 셀프 소비족들이 따른 이제 기업별 대응인데요. 한번 볼게요. 인테리어. 이 인테리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가격이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또 아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인테리어 역시 셀프 인테리어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 까사미아, 한샘 그래서 뭐 3D 시뮬레이션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조금은 이제 좀 셀프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셀프 뷰티예요. 요즘 보면은 뭐 피부, 얼굴에 이렇게 기구 같은 거를 쓰면은 거기서 레이저 같은 것들이 나가는 뭐 그런 셀프 뷰티 기구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이게 아마 그때 할리우드의 스타가 이 LG 생활 건강의 무슨 브랜드의 어떤 그 그 기계, 셀프 뷰티 기구를 사가지고 되게 큰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뭐 셀프 웨딩, 셀프 세차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셀프 소비를 증가하는 그런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실게요. 다음으로 이제 인터넷의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인터넷과 같은 마켓 스페이스,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장을 하나의 어떤 마케팅을, 물건을 살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때 이제 인터넷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욕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소비자의 욕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과거의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마케팅에서는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이 되게 중요를 했었어요.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이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과연 어떠한 이제 경로를 거쳐서 실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였죠.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되게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도 상당히 이런 이제 소비자 행동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요소들이 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능동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존과는 달리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의 효과가 줄었고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또 프로모션의 효과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의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넷을 통해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충동 구매가 많이 늘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핫딜 프로모션 80%를 갑자기 한 1시간 정도만 할인을 해요. 그럼 소비자들이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과는 약간의 이제 다른 뭐 측면이 인터넷 디지털 마케팅 시대 환경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최근에 추가된 개념이 있죠. 세대 간의 차이. 여러분들 같은 젠지 세대들이 특성이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 뭐 X세대라든지 M세대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행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 같은 젠지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의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고 우리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베이비 붐 세대예요. 자,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면은 1955년생에서 1964년생까지를 포함하고요. 총 인구의 15%인 712만 명, 즉 거대 인구 집단을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시작하면서 문화 소비층으로 떠오르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서 조명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전의 세대에 비해서 구매력이나 시간적 여유를 갖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좀 이제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대한민국이 1945년에 1945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 미안해요. 내가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마우스 패드로 적고 있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북한과 전쟁을 했죠. 자, 이 기간 무엇이냐? 1945년부터 사실상 1970년대까지 거의 뭐 완전히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뭐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밥 한 끼 이렇게 제대로 해먹는 게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자, 1955년생에서 64년은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 이제 여기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렸을 적엔 조금 힘들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삶이 많이 윤택해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이비 붐 세대는 앞 세대에 비해, 아까 제가 이제 뭐 일제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구매력,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또 경제력을 갖추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지금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풍족하게 살지는 뭐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소비층이에요. 뭐 야구도 보러 다니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뭐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시, 아까 산업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현대적인 도시 문화를 체득하고 또 이분들은 스마트폰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배 세대와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시니어 모델을 기용을 해서 여기 이제 맥주 광고를 만들기도 했어요. 집에서 손주나 보셔야죠. 아니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맥주 마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겠다. 뭐 이런 이제 컨셉의 광고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시니어들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여기 살펴보면은 여행, 뭐 사진 같은 취미,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여행 같은 게 특히 많이 가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인천공항에 요 나이 세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세대를 볼게요. X세대는 70년대에서 80년대생들을 뜻하고요. 이 X세대는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 그리고 아까 제가 70년대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디지털 1세대라고 하고, 이 디지털 1세대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 컴퓨터, PC,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자유롭게 사용한 첫 번째 세대다라고 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펼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런 분들에게는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이를 갖고 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마케팅을 펼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마케팅, 즉 키덜트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도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또 이제 복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고 열풍들, 이런 것들을 또 펼쳐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밀레니얼은 이제 1981년에서 96년대생들 사이를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대거 대학에 입학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에서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 이 밀레니얼 세대를 가장 대표하는 말이다 볼 수 있고요. SNS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자기 표현의 욕구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즘 이제 가장 떠오르고 있는 Z세대, G세대, Gen Z라고 하죠. Z. 한국말로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는 X세대의 자녀들을 뜻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 Gen Z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대부분 어릴 적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유튜브 세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 평균 인터넷 시간이 23.6시간. 아마 더 될 거라고 해요. 더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상당히 인터넷을 많이 하고요. 스마트폰이나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를 매우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부모 세대인 X세대가 2000년대 말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연예인보다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고들을 보시면은 유튜버들이 연예인보다 광고에 훨씬 많이 나와요. 뭐 이섭이라든지 이사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아이돌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돌, 아이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젠지들이 아이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결정의 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구매 결정의 행동의 유형으로는 복잡한 구매 행동이 있습니다. 자, 복잡한 구매 행동은 관여도 수준이 높고 브랜드들 간의 차이가 클 경우에 나타나는 구매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관여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여도라고 하면은 관심에 대한 정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관여도가 높은 제품은 자동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여 수준이 높은 제품이 있고 낮은 수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해서 관여 수준이 높은 제품은 대부분 비싼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마 100명 정도 있는데, 이 100명의 학생들이 자동차를 하나 살 때 하루 만에 사는 경우 있을까요? 100명의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자동차라는 게 짧게는 뭐 한 1, 2주일, 1, 2주는 고민해야 되고 혹은 뭐 몇 달, 1년씩 고민을 해서 사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되게 비싼 제품이죠. 그래서 뭐 100% 맞는 말은 아닌데 대부분 비싼 제품이 관여도 수준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여도가 높은 제품은 이제 비싼 제품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여 수준이 높고 브랜드들 간의 차이가 클 경우에 나타날 때는 소비자들은 복잡한 구매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자, 마케터들은 구매자들에게 제품군 속성과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이제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자동차 광고들이 복잡한 구매 행동이 이제 가장 적합합니다. 자동차 광고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다양한 광고가 있지만 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에 출시한 자동차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이제 광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구쌍용 현 KGM에서 불리우는 이 코란도 자동차를 보시면은 이런 뭐 인포콘이라고 해서 음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제 뭐 나온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뭐 그때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선정을 해준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동차라는 제품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복잡한 구매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광고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 있습니다.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은요, 관여도 수준이 높고 브랜드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발생하는 구매 행동을 뜻해요. 구매자들은 주로 외적인 단서, 이 외적인 단서에 뭐가 있냐? 브랜드 인지도 낮은 가격이 낮은 거, 낮은 정도, 그리고 WOM이라고 불리우는 구전 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구매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브랜드들 간에. 자, 구매 후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단점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리고 구매하지 않은 브랜드의 좋은 점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후에 부조화를 경험한다라고 해서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을 합니다. 그때 소비자들은 이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스스로 셀프로 이런 이제 부조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터들이 우리 제품 좋으니까 안심하고 쓰세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의 단점은 이런 식으로 보완 가능해요. 라는 식으로 광고를 만드는데 이런 이제 광고의 영향을 받고 부조화가 감소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제품의 예시에는 뭐가 있느냐? 헤어 왁스가 있습니다. 헤어 왁스.
헤어 왁스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되게 중요한 제품이에요. 이 머리가 한번 망가지면은 이제 헤어 세팅을 잘못하면은 어디 뭐 밖에 나가기도 싫고 뭐 어디 놀러 나가기도 싫죠. 그래서 이 헤어 제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헤어 제품들, 왁스 제품들 간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쓰나 저거 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제품을 선택해요? 아, 이거 내가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제품을 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이 좀 더 싸네. 그럼 이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도 수준이 높거나 브랜드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즉 헤어 왁스를 떠올리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타난 헤어 왁스를 살 때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은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다라고 보실게요. 자, 세 번째로 습관적 구매 행동이 있습니다. 습관적 구매 행동은 관여도가 낮은 제품, 그리고 브랜드들 간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입니다. 자, 관여도가 낮다. 일반적으로 싼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여도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대표적으로 생수가 있죠. 여러분들 생수 제품 구매할 때, 뭐 맨날 며칠씩 고민해요? 아니죠.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제품 사죠. 왜냐면 뭐 생수라는 게 뭐 한 500원, 1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이제 저관여도 브랜드들 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제품에서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 신념, 태도, 행동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품을 판촉을 해야 되느냐?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물 살 때 보면은 500원짜리보다는 400원짜리를 살 가능성이 높고요. 400원짜리보다는 350원짜리 물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에요. 요런 이제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혹은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습관적 구매 행동이 나타난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실게요. 마지막으로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은 관여도가 낮고 브랜드들 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 보이는 소비자 구매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쿠키가 이런 이제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을 소비자들이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쿠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저관여의 제품군의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쿠키는 뭐 달달한 쿠키도 있고 좀 뭐라고 할까 달달한 쿠키도 있고 좀 짠 쿠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맛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쿠키를 먹어보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시장의 리더와 저점유율 브랜드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 달라요. 시장의 리더는 기본적으로 잘 팔리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좋은 공간을 확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리더는 진열 공간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미안해요. 잘못 눌렀어요. 단순히 단순히 이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제품 좋은 제품이에요, 맛있는 제품이에요,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같은 상기형 광고, 리마인더 애드라고 하는 그런 상기형 광고를 자주 노출시켜주면은 소비자들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제품 역시 좋은 제품이야 라고 하고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반면에 저점유율 브랜드는 시장의 리더를 뺏어오기 위해서, 시장 리더의 지분을 뺏어오기 위해서 가격을 확 낮추던가 혹은 정말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우리 제품 한 번만 써보세요 라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잖아 라고 해서 조금씩 그 점유율이 높아졌을 때 다시 가격을 올리던가 프로모션을 중단하던가 이런 정책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약속대로 오늘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3차시 수업은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업들과 마찬가지로 특강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영상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